네. 대구보건대 치경과의 박영대입니다. 오늘 치매 환자와 스마트 틀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치매구강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덴티로드의 스마트 틀니를 알게 되면서 대한치매구강연구회의 임진용 원장님을 만나 뵙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대의 화두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치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치매는 인간의 노화와 함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찾아오기에 더욱 힘든 질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운동이나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예방법이 건강관리 방법이 있겠지만 구강건강관리 또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자연치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치아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며 노인층으로 갈수록 보철물이나 틀니 등 인공적인 보철물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저작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구강건강관리가 치매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오늘 치매 환자와 스마트 틀니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치매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라고 다 알고 계시죠. 15분당 1명씩의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치매 환자가 약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25가구 중 한 집에 치매 환자가 한 명씩 있을 정도고요. 60에서 이상 노인 인구의 27.8%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경도인지장애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정상에서 치매로 이행되는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도인지장애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자, 치매의 증상으로는 폭언, 폭력, 공격성, 환각, 불안, 배회, 식행동 이상, 그리고 우울, 초조, 망상 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 증상으로는 실행기능장애라든지 기억장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좋은 식습관을 살펴보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감량해야 되고요. 저지방 위주의 식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나 비타민 E 및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기를 권하고 매일 과일, 채소, 차 등 황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루 6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좋은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35세를 기점으로 우리 뇌에 치매 유발 물질이 쌓인다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입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작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병원에서는 치아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면서 치아 관리만 잘해도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분 틀니나 틀니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치매 예방이나 치매 개선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화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틀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환자의 틀니 관리 방안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식사 후에는 양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치가 어려운 환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세척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요양병원에 틀니 세척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좀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요양병원에 틀니 세척기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틀니 세척기가 지금 개발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보건 면에서라든지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서는 아직 현실에 못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틀니 세척기가 보급하는 일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니 관리 요령으로는요. 앞니보다는 어금니 위의 식사 습관을 유도하시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서 틀니 재적합 시술을 유도해 주시고 틀니 재적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첨상이라든지 이렇게 릴라이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틀니 세척 시에는 틀니 전용 치약이나 주방 세제로 세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치약은 마모제가 들어있어서 틀니를 마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치약보다는 전용 치약이나 주방 세제를 권장하고요. 수면 중에는 틀니를 빼서 이 몸 사이와 틀니 표면에 세균 증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마트 틀니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틀니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가 내장된 NFC 칩과 서버 간 실시간 통신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IoT 시스템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틀니의 매립 사용자의 NFC 칩과 키오스크와의 통신, 중앙관리 서버 및 앱과 웹 간의 통신으로 개인과 유관기관 그리고 이 사용자 개인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어서 응급 시에는 그리고 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식별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스마트 틀니가 있는데요. 이 작은 게 NFC 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틀니고요. 여기다가 이 NFC 칩을 틀니에다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여서 우리가 스마트 틀니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마트 틀니를 개발한 주식회사 덴티로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틀니 솔루션 시스템 업체로 틀니에 정보 식별 센서를 매립하는 동시에 스마트 틀니 세척기를 통해서 살균 소독된 틀니를 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구강 건강을 예방하고 안전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소개는 다음에 미루도록 하고요. 이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스마트 틀니 관련 특허와 이런 출원인데요. 이런 지정재산권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완료된 것도 많고 지금 지적재산권 출원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문적인 스마트 틀니 회사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덴티로드는 인체의 유일한 내장 장치물인 틀니를 활용한 노인의 구강 건강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보급하는 ICT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스마트 틀니 솔루션을 제안했고요. 일단 한번 보시면 스마트 틀니에다가 우리가 NFC 칩을 틀니 NFC 칩을 매립을 하고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틀니 세척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라는 세척기를 개발해 놓은 상태고 세척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에다가 휴대폰에서 우리가 앱을 깔아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척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틀니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플랫폼 구성을 한번 보면요. 일단 스마트 틀니 서버 시스템에 개인별 식별이 가능한 틀니 정보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기, 구강 청결 관리를 세척, 살균까지 하는 키오스크 스마트 틀니 세척기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마트 틀니 관리를 쉽게 해주는 어플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플이 개발된 상태고 마지막에 여기서 서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털리 정보 식별 칩 매립에 이 덴티로드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털리나 신규 털리 등의 모든 털리의 정보 식별 칩 매립이 가능한 스마트 털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NFC 이 칩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 안정성을 확보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털리와 연동되는 전용 어플을 통해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 및 의료, 치과 기록과 같은 사용자 기록 등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스마트 털리 관련 서비스 이용할 때 ICT나 IoT 기반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함으로써 보호자 및 사용자 그리고 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관리기관 모두에게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가장 효율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도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기존 털리를 끼고 있는 분들이나 신규로 털리를 제작하시는 분들 모두 털리 표면에 부분적으로 절삭을 하고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매립하는 영상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진 부분을 살짝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NFC 칩을 삽입을 하는데요. 이 칩이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5mm 정도 작은 거는 지금은 조금 큰 게 나와 있는데 아주 작은 거는 가로 세로 5mm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칩을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중압이나 우리가 많이 쓰는 광중압 내진으로 표면을 도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덮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 연마를 해서 광택을 내주면 매립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FC 칩에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NFC 칩이나 의료용 패치에 GPS를 내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털리에 매립을 하고 나면 정보를 저장해서 개인이나 의료, 털리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용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털리 시스템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장점이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작 기간도 이제 털리가 제작된 상태에서 이 스마트 털리 매립하는 시간은 제가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길어야 15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정보 인식도 휴대폰을 갖다 대면 바로 수초 이내에 정보가 바로 뜹니다. 어플만 깔고 있으면. 그리고 정확도도 굉장히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는 아마 스마트폰을 굉장히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 2cm 안쪽으로 대주고 아니면 털리에 직접 갖다 대주면 굉장히 정확하게 정보가 인식이 되고요. 사용자들은 우리가 시민이나 관공서 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통신 방식은 와이파이를 쓸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은 NFC나 서버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가 저장되고요. 그래서 관리는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도 굉장히 수월해서 세척도 가능하고 충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고 사용기간도 평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마트 칩을 구매 장소라는 것은 우리 아무래도 이제 치과 병원에서 아마 제일 구매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과 병원과 연동이 잘 되어서 치과 병원에서 털리를 하러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털리를 끼고 계신 분들이 치과 와서 스마트 칩을 내장을 하고 앱을 깔아주시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유해한 전자파는 거의 없다고 보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털리 관리 주체는 병원, 보건소 또는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털리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털리를 세척할 때는 이제 소유 확인도 이게 어느 환자 건지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털리를 세척을 하다 보면 여러 환자 걸 털리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세척하면 나중에 어느 털리가 누구 환자인지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일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은
실종 사전 예방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실종 시 치매 환자의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털리만 끼고 있으면, 그 다음에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서는 응급 상황 시 신분 확인이나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관리나 응급 상황 시 신분 확인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털리 관리 어플이 있는데요. 이 덴티로드 어플은 스마트털리 사용자의 개인정보라든지 세척 이력, 그리고 의료기록 외에도 응급상황이 시 활용 가능한 신분 확인이나 위치 전송, 긴급전화 등의 기능도 앞으로 탑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을 화면 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어플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척기인데요. 거치형으로서 키오스크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만 하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생산 공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제가 먼저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나 제가 기용사로서 털리를 제작을 하고 또 이제 세척하는 것도 저희들이 환자들 봉사활동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털리 세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살균이 되고 아마 실험 테스트는 다 끝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 제품 자체를 생산하고 있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스커트 문을 열면 4개가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꺼번에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독립적으로 세척이 가능할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UV, LED 살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한번 하루에 이게 세척 시간이 한 2, 3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하루에 500개까지 세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양병 같은 데 설치를 해놓으면 그 요양병 환자들이 매일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리 어플인데요. 털리 정보 주요 내용들이 들어있고 메인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이 이렇게 앞에 뜨고 있고, 그다음에 태그를 하면 털리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털리 사용자 정보가 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기관 등록도 가능하고, 털리 사용자의 세척 선택, 그래서 세척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지금 오늘은 세척을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털리 세척을 하고 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전송이 돼서 이 플랫폼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IoT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확보되어 있어서 우리가 털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 진료 시에 또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털리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게 관리 어플의 첫 화면, 랜딩 화면이고요. 이렇게 뜨면 휴대폰에 랜딩 화면이 뜰 것이고, 그리고 콘텐츠의 이제 메인 화면인데 굉장히 기능들도 좀 다양합니다. 물론 많은 우리의 치매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용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이 어플을 관리하는 것은 아마 보호자들이나 요양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되고요. 현재는 이런 기능까지 없지만은 털리 정보 외에도 보약치료라든지 요양보호사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복지연구, 사모품 등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제공 등 유용한 콘텐츠를 앞으로는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플을 관리를 더 잘해서 기능이 좀 더 많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및 세척 안전성에서 합법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요즘은 개인정보 활용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NFC 칩 매립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세척 시 NFC 칩으로부터 성명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성명 이외의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는 개인정보 인증을 거치도록
스마트폰을 인증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정보 동의서를 매립할 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할 때는 간단하게 성명 정도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휴대폰 인증이나 우리가 패스 인증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척기에는 차화산 염소수를 사용하는데요. 차화산 염소수는 안정성은 이미 입증되어서 많은 식품 세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나 미국 FDA에서도 이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덴티로스에서도 틀니 세척기의 경우 차염소수로 2분 세척 후에 그 다음에 알칼리수로 후세척이 다시 이루어지게 설계되어서 차염소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신 어르신들도 심적으로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마트리 밸류 체인인데요. 이렇게 스마트리 서로 이제 협업이라든지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체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덴티로드에 플랫폼이 있고요. 플랫폼이 있으면 이 덴티로드 플랫폼에서 환자나 보호자 가족들에게 칩 매립이나 틀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앱을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또는 치과의협회 이런 부분하고는 공동 홍보를 한다든지 단체 매립 서비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실정 사업 같은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체 매립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부담 없이 이런 사업을 해서 정부 사업에서 실정 인정을 하게 되면 단체 서비스도 가능할 매립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척기까지 같이 서로 이렇게 지원까지 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이나 소방제청에서는 신원 정보를 확인할 때 스마트 틀니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실종 시나 이럴 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치과 병원이나 노인 요양기관 이런 데 역시나 앱 가입을 서로 활용해서 칩을 매립을 하고 틀니 제작 서비스 요청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키오스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면서 틀니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센터와 서로 밸류 체인을 형성해서 이 플랫폼 한 군데서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니 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틀니 관리가 중요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고찰된 것을 보면 이건 대한치과 보철학회에서 나왔는데요. 틀니 관리가 미흡했을 때 구강질환 빈도가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틀니 관리가 미흡한 환자의 어치성 구내염을 한번 살펴봤더만은 10명 중에 7명이 어치성 구내염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틀니 사용 기간별 어치성 구내염 발생 빈도를 한번 보니까 5년 미만일 경우는 58.5%, 5년에서 10년 미만일 경우는 23.1% 이렇게 구강질환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니의 관리가 잘못될 경우 세균의 감염이 높아지고 구취, 잇몸의 변형, 그 다음에 염증이 발생해서 우리가 틀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노악 촉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치아 상실과 치매의 연관성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도 요번에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이 정도로 치매와 치아가 연관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저장 능력이 상실했다면서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당연히 상하 치아를 맞물려 굳건하게 음식을 씹는 과정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게 되는데 치아가 상실되어서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뇌세포 자극이 저하돼서 두뇌의 노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저장 능력의 상실은 치매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매 환자 또는 구강 건강이 악화되면 치매 증상의 악화 및 다른 합병증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치매 예방과 진행 방지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줄 필요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작 능력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가 뭐 치매 쪽은 일본이 저희들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치매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치매 예방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규슈대 연구팀이 5년간 60세 이상 노인의 1,500명의 치아 상태와 치매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치아가 1개에서 9개 있는 노인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81%나 이상이나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또 치아가 10개에서 19개인 노인 역시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노인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62%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하고 우리가 치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역시나 뭐 일본 도쿠대학의 연구팀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70세 이상 노인 1,167명을 조사를 하였더니 인지기능이 정상인 그룹의 치아 개수가 14.9개, 치매 환자의 치아 개수는 9.4개였다고 합니다. 이만큼 치매 환자의 치아 개수가 적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 보니까 연구를 한 자료인데요.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논문을 쓰셨고요. 그리고 또한 강릉 운주치대 교수님이 치매 환자의 구강관리와 치과 치료 시 고려사항,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자면요. 환자가 원하는 음식을 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환자가 숨막힘이나 연화곤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봐야 되고요. 환자가 보철물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환자가 어치의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가, 환자 보호자가 보철물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치아가 환자에게 있어서 유지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치아인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한테 치과 치료할 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도 아주 이런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역시나 이제 노인 치아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항보건 학회지라든지 역시 일본 데이터 또는 영국, 그리고 연세대학교, 버지니아 대학, 이런 여러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에 내용과 거의 상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잔존치가 10개 이하 있을 경우 정상 노인에 비해서 치매 위험도가 2.6배나 높았다는지, 1개에서 9개 있는 치아가 1개에서 9개 있는 노인들의 20개 있는 치아를 가지고 있는 노인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의 발병 확률이 81%나 높다는지, 또 치아가 없을 경우 인지능력 장애가 3.6배나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폐렴 사망자 중 70%가 허빈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치과를 방문해서 스케일링만 해도 겨울철 폐렴 위험이 87%나 감소한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나 이럴 때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폐렴하고도 결국은 우리 치아 관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상실 등 치주질환은 치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치주질환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축적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의 치아 관리가 치주질환이라든지 치아 관리가 치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틀니의 플랫폼 기도 효과인데요. 틀니 보호자의 틀니 사용과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코로나19를 비롯한 치주질환으로부터 예방과 살균, 소독이 가능하며 틀니 위생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틀니 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틀니를 보유하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구강건강 확보를 통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몸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저하 및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치매라든지 인지능력 저하, 치주질환 등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런 독병원 등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을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기관이나 이 보건소에서는 플랫폼 효과를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이제 털리를 환자가 분실 염려로 털리 세척을 꺼리는 보건소 요양기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키오스키처럼 이렇게 이제 털리 세척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스마트 털리가 되면 누구든지 환자 정보를 다 입력을 해 놓기 때문에 뭐 분실을 할 염려는 없고요. 그리고 대량의 털리 세척을 통해서 기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8시간 운영 시 한 480개까지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매일 요양원에 매일 털리를 세척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플랫폼의 기대 효과를 보면 사회적 비용 감소가 우리가 2050년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43.2조 원이라고 하는데 GDP의 한 1.5%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우리가 덜 수 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치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치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하고 치매 환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환자의 사회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사망, 범죄 또는 변사자, 신원조회 등의 또 활용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뭐 국내 털리 보장성 확대인데요. 이 편을 왜 넣냐면 우리가 이제 노인 털리들이 우리 보험이 되면서 예전에는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까지 지금 경감이 되어 있고요. 임플란트 역시 50%에서 30%까지 본인 부담금이 경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2018년도 조사에서는 37만여 명이 털리 전체 부분 털리나 완전 털리에 대한 혜택을 받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덴티로드와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서로 좋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C 칩 매립 영상입니다. 칩 매립 영상인데 잠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털리의 어느 부분을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털리 자체가 보통 한 두께가 2.5mm에서 한 3m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나 한 그 정도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칩이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삭제를 해도 칩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측에다가 이렇게 삭제를 하고 NFC 칩을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광주갑 내진을 이용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종합 내진을 하면 제가 봐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덴처가 열종합 내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종합 내진이 더 결합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광주갑 내진을 쓰는 게 우리가 매립하기엔 더 간단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20-30초 정도만 광을 띄워주면 금방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풍문부를 이제 매끈하게 다듬어 주면 되겠고요. 덴처바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듬고 네, 좀 더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매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을 보자면 나날이 늘어가는 치매 환자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국립치매 전문 치과병원이나 치매 전문 구강관리사
등의 제도를 만들어서 치매 환자들이 전문적인 구강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나 요양병원 등에 틀니 세척기를 보급하여 환자들이 청결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틀니 보급으로 치매 노인들의 구강건강 정보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틀니 관리를 통한 구강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치매 노인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